알겠어요. 이번에 서울아트마켓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페스티벌 봄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이승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 분들께서는 이은결 씨 워낙 유명하시고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하는 이제 마술사이자 일루셔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공연도 굉장히 훌륭한 공연을 만들고 있고 방송에서도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 저희 페스티벌 봄에서 이제 어떤 예술성을 띠는 마술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작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가 돼서 오늘 함께 하실 이제 이은결 씨와 또 다른 두 분까지 함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현두 작가님과 방혜진 선생님도 일단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일루셔니스트 아티스트 이은결 씨. 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다운예술, 무용, 영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면서 평론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작품 창작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방혜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왼쪽에 계시는 분이 미디어 아티스트 정연두 작가님이신데요. 해외에서도 워낙 잘 알려지신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은결 씨와 함께 이제 2009년인가요? 2009년에 처음 이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 마술이라는 것을 작품에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개인전을 하시면서 또 이은결 씨랑 같이 협업을 하시기도 하셨고 꾸준히 이제 마술이라는 그 장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현두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은결 씨한테 어떤 이제 계기로 또 어떤 이제 의도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좀 일단 설명을 좀 듣고요. 그 다음 이제 정현두 작가님, 방혜진 선생님 순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마술사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공연 예술, 공연 쪽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마술에 대한 그 기존에 있었던 형식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좀 느낀 적이 좀 있었고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좀 너무 길어서요. 장황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마술로 어떤 창작을 그리고 작가적, 주제적 의식을 좀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의식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마술 쇼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저만의 관점으로 이 언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었다가 가장 처음에 시작된 건 사실 정현두 작가님을 만나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거의 이제 제가 학교에 청강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작업을 참여하게 됐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마술이라는 것이 예전에 그 주술적 관념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 근대화 시절이 지나가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노브레트 우댕의 시대에서 그 마술이라는 개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계속 그 마술이라는 개념 안에서 종속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에 대한 그 태도라든가 그런 거는 실제로 예전에 만들어낸 그 개념에서의 분명히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이제 좁히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은결 씨가 이제 매직 또는 일루션 쇼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워낙 이제 독보적인 분이신데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예술성 있는 마술 작품들을 시도를 하시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페스티벌 봄에서 이은결 씨를 초청해서 작품을 제작을 하고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고 마술사 이은결이 아트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2014년, 2015년에 이제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그 2014년에 만들었던 이제 디렉션이라는 작품이 내년에 2016년 1월에 그 파리의 테아트르 들라빌이죠. 파리 시립극장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극장에 초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제 이은결 씨의 활동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정현두 작가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고 싶습니다. 정현두 작가님께서는 일단 그동안 마술사 혹은 마술과 함께 작업을 해오셨던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저희는 이제 퍼포밍 아트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자리지만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또 어떻게 이제 마술이라는 매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은결 씨랑 협업을 할 때 이제 어떤 느끼셨던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영국의 런던에서 학생 시절에 공부하던 시절에 코넬리아 파커라고 하는 작가분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As much as you understanding something is as much as you misunderstanding something. 네가 이해하는 만큼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도대체 이 아줌마가 나한테 이런 선적인 질문을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를 표현하는데 저는 조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각으로만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조각을 공부했으니까 이 아이디어를 조각으로 표현하려고 했겠지. 하지만 네가 만약에 혹시 너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너가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이후에 지내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면에서 다양하게 그 아이디어가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서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영상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보통 영화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액션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긴장하면서 손에 땀을 쥐는데 정말 이거를 영상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장에서 상영을 하면은 굉장히 차가운 눈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만드는 사람은 되게 뜨거운데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은 정말 차갑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영화를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감상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네매지션이라는 공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네매지션이라는 공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극장에서 찍는 것이 공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시에 카메라가 프로젝트에 연결돼서 상영을 하는, 촬영과 상영을 같이 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마술이란 장르를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은 조지 멜리에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시네매지션이라는 그런 공연을 기획을 하면서 마술이라는 장르 자체도 굉장히 닫혀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 장르의 최고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은결 씨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은결 씨와 함께 같이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결 씨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은결 씨도 은결 씨가 마술이라는 장르에서 뭔가 목마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술이라는 장르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그리고 미술이라는 장르에서 새로운 공연, 라이브
관객이라는 것을 다루고자 하는 제가 우연하게 만났던 좋은 계기가 되어서 같이 그렇지만 저는 정말 공연 그러니까 미술은 사실 전시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작품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예의상 작가한테 그러는 건지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가 돌고 들어서 나중에 리뷰에서 그 작품 너무 쓰레기 같다 뭐 이런 비평을 뒤늦게 받게 되죠. 하지만 이 라이브 관객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사람에게 흥분 바로 반응이 오는 그것에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게 저로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조그만 소극장을 빌리고 이은결 씨가 그때 당시 군대에 있을 때 하루 매방 나온 그날 밤에 테스트 관객 몇 분만 앉혀놓고 공연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서로 느끼면서 왜냐하면 은결 씨는 미술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처음 발을 내디뎠고 저는 마술이라는 분야를 처음 내디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코하마 미술관에서 크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데에서 다시 좀 더 보완을 하여 했었었고 그 이듬해 뉴욕의 퍼포마에서 아시아 소사이티 극장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소사이티 극장에서는 사실 첫날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은결이라고 하는 마술사와 연두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아시아 소사이티라고 하는 아시안 극장에서 매직 쇼를 한다고 하니까 250석 관객의 한 절반 정도 오셨나? 그래서 공연이 진행됐는데 저기에 드러머가 존재해요. 드러머가 관객이 긴장도를 쫙 높였다가 쫙 떨어뜨려요. 그리고 섀도우맨이라고 해서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무대 위에서 물건을 이렇게 들고 움직이지만 카메라에서는 이게 혼자 떠나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 영화를 만드는 것과 만들어진 결과가 동시에 보이는 어떤 그 공연에서 주는 그 긴장감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게 되고 이튿날은 저희가 거의 완전 만석이었죠. 엄청난 많은 관객들이 와서 저희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2010년도에 페스티벌 봄에서 또 메리홀 대극장에서 공연을 했었고 지금 보시는 것은 메리홀 극장에서 만들었던 영상 작품의 일환입니다. 제가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관점을 가진 것은 이은결이란 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대단한 열정과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보다 나이는 어리기 때문에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사실 무대 위에 서면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과 이 스스로 아티스트라는 복장을 입고 저기 나와서 예술가로서 위에서 하나의 풍경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저런 과정들을 저희 대리인으로서 거기서 제 분신으로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저는 카메라 뒤에서 여러 가지 트릭을 만듭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사물들은 카메라에서 다 합쳐지면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로서 다시 저는 마술사의 대리가 돼서 카메라 트릭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식의 역할을 반전시키는 그런 구조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결 씨와 2009년도에와 10년도에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서로 많은 교류가 있다가 2013년도에 일본 이 미토 아트타워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미토 아트타워에서는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부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의 영상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지만 이분은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찍는 행위 자체가 마치 미토라는 곳이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진 것과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매일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다시 재현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집으로부터 마사지 샵까지의 거리를 이은결 씨와 함께 같이 걸으면서 로드무비를 촬영합니다. 실제로 이 작업은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원테이크로 찍어요. 그리고 이 촬영 자체가 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마술적 이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선 이은결 씨도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마술사 이은결입니다. 보통은 마술사로 안 부르시지만 마술사 이은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술사로서의 역할을 극 속에서 해 나가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술사 이은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 거리이지만 마술사에 의해서 이것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여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약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저에게 보내줬던 6만 장의 사진들, 같은 거리를 계속 찍고 또 찍었던 6만 장의 사진들에 등장하는 저 나름대로의 상상력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나 이은결 씨가 스스로 마술과 예술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다른 부류의 관객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 스튜디오에 어떤 사진을 하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제 사진은 이 뭔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래서 너는 이 사진을 어디서 보였으면 좋겠니? 잡지에 보이고 싶니? 패션 잡지에 보이고 싶으면 패션 포토그래퍼야. 이 사진을 광고에 쓰고 싶으면 광고 사진이야. 저는 이 사진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진은, 당신이 만약 이 사진을 전시하고 싶으면은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은결 씨가 저는 예술가임에 전혀 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자기의 공연을 페스티벌 봄이나 이런 창작 공연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런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네매지션 작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 봐서는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공연은 카메라 액션 하고서 제가 객석에 앉아서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치면은 그러면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선 모든 관객들은 지금 영화를 찍고 있구나를 알고선 그다음부터 긴장을 하고 바라보게 되고요. 이은결 씨는 마술사가 아닌 예술가, 아티스트라는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는 한 눈이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가 입체를 두 눈으로 바라본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50분 동안 지리산의 제석봉이라고 하는 그런 산 풍경을 봄, 겨울, 여름의 풍경을 하나씩 바꿔가요. 처음에는 얼토당토하는 물건들이 놓이게 되고, 그리고 카메라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동일한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져요. 그것이 어떤 이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카메라
라든지 아니면은 무대 위에는 영화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명을 맞춰줘서 이것이 카메라를 위한 조명과 그 다음에 관객이 객석에서 바라보는 관객을 위한 두 조명이 같이 혼용이 되면서 화면은 점점 어떤 화면의 미장센이라고 할까, 화면으로 구성된 아름다움을 구성해 나가지만 관객들은 계속 그것이 앞에 저기 아티스트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엉터리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관람하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정현주 작가님 작품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상 작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흥미로운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조르주 멜리에스의 영상도 나왔지만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정현주 작가님이나 조르주 멜리에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상이 실제 현실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잖아요. 또 근데 이은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반대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이걸 본다 그러면 아 이거는 CG야. 뭐 영상 편집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겠지 하는 건데 이게 현실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그 부분이 정현주 작가님이 어떤 영상으로 만드시는 부분과 이은결 씨가 무대에서의 현실로 구현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딪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작업할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은결 씨가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신뢰감, 존중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비감과 존중도 굉장히 컸었고 사실 제가 이은결 씨와 콜라보레이션하면서 저기에 등장하는 조각 작품들, 무대 위에서 있는 소도구들은 다 한편으로는 마술의 도구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퍼포밍을 하시는 분에게 누가 안 되기 위해서는 마술 도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다는 고민이 돼서 제일 첫 번째로 마크 윌링저인가? 마크리스. 그 마술 도구 만드는 방법에 대한 DVD 시리즈를 사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마술에 대한 문외한이었고 마술의 기본 개념조차도 이은결 씨한테 많은 이 조언들을 받아가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창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었고 단지 이것이 모르는 영역을 가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만큼 엉망진창으로 끝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사실 이은결 씨도 저하고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죠, 그렇죠? 아 그럼요. 워낙 그리고 싶어 하시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일단 저는 이제 무대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께서도 나름 이제 이 작업을 무대 안에 있는 모든 소품들이나 그림들을 직접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제가 보이는 그 문제점들을 제가 미리 예언을 드리지만 경험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좀 사실 많이 걸렸습니다. 실수를 안 하면 모르게 되는. 그 부분 말고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나게 된 이유가 사실 처음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때나 영화의 긴장감이었지만 저희가 만난 이유는 조르주 멜리에스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역시 조르주 멜리에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작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이제 이 안에 그 조르주 멜리에스의 모티브로 하는데 단 이 이야기를 긴장감을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어떻게 그림을 만드냐가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의 작업이 안에 굉장히 허구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릭과의 현실과의 경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게 안에 같이 묻어나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그 작품을 조금 더 이 무대에서 쓰자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좁혀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예전에는 대부분
다른 분하고 콜라보를 할 때는 그분이 거의 주축이 돼서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의견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디렉션으로 영리하게 되게 끌고 가시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혜진 선생님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방혜진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시고 최근에는 작품 창작 활동도 이제 드라마 트루브나 연출로서 참여하기도 하시는데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인데 재밌는 게 영화 쪽에서 영화 평론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공연 평론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은결 씨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와 어떤 공연과 뭐 미술과 이런 것들이 이제 넘나드는 작품이잖아요. 이제 방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만들었던 디렉션과 2015년 멜리에스 일루션을 두 개를 다 보신 분이세요. 두 개를 다 작품을 보신 분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은결 씨가 처음에 2014년에 페스티벌 봄에서 공연을 할 때 이은결이라는 이름을 페스티벌 봄 프로그램 어디에도 넣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스태프들도 모르고 이제 저만 알고 왜 그러냐면은 워낙 마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고정관념의 마술이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비둘기 같은 게 막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마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관객들이 작품을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좀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아예 프로그램에 이름도 넣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고 작품을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 작품을 두 분 다 보신 분이라서 방혜진 선생님께서 좀 그 작품을 보시면서 평론가 입장에서 느끼셨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목이 이제 마술도 예술이 되는 마술도 예술이 되나요? 라는 이제 부제를 붙였는데 어떤 그 마술이라는 대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수룡 예술감독님께서 요청하신 그 이은결 씨의 작품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좀 나중으로 다 함께 토크하는 것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그보다는 어쨌든 저는 평론가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재미는 없지만 좀 지루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페스티벌 봄이라는 곳이 다원 예술의 어떤 상징적인 모델처럼 되어 있는데요. 다원 예술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 현대 미술과 공연 예술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면서도 흥미로운 그 장소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그 다원 예술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어떤 오해 때문인데요. 다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치 두 가지 장르 이상의 혼용이 있어야지만 다원 예술이 되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를 하시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원류를 따져봤을 때 다원 예술이 지향하는 바라든지 현재 다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예술들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은 오히려 어떤 아방가르드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예술 장르로 포섭되기 힘든 새로운 시도들을 묶어서 우리가 지금 편의상 다원 예술이라는 또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미 모더니즘 시기에 정립이 되었고 또 1960년대 네오다다라는 이름으로 네오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오늘날 현대미술의 주류였던 이론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장했던 바로 어떤 예술이 어떤 것인가라는 어떤 정의 자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이 아니었던 것까지도 뭔가 포섭하려는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이 아방가르드의 기본적인 정신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봤을 때 다원 예술이라는 이런 지평 안에서 그 정현두 작가님과 또 이 마술계에 걸출한 그 마술사이신 그 이은결 씨와의 만남이 있었던 2010년도였나요? 아무튼 시내 에디션의 공연은 굉장히 경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공연이 경이적이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두 가지 서로 다른 장르의 결합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영화와 영상이라는 매체와 또 마술이라는 매체가 갖는 어떤 공통적이고 또 이질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마술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 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 아닌 것에 가장 정형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이 예술사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예술이 스스로를 예술로 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제시키려고 노력해 왔던 것들, 그것들의 어떤 직결체가 바로 마술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환영성이라든지 아니면 기교의 어떤 극단적인 그 테크닉 위주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술이 모더니즘을 거쳐가면서 점점 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버리려고 했던 것들의 직결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술은 엔터테인먼트지 예술이 아니다라고들 이제 단정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원 예술이 지향하는 것은 기존의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예술로 한번 편입시켜보는 새로운 시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마술의 가능성은 또 무궁히 열려 있고요. 또 예술이 자기를 정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술 아닌 것으로 배격했던 요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근본적인 예술의 어떤 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결국 마술과 예술은 한 가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술이 마술과 스스로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뿐이죠. 따라서 마술을 통해서 다시 예술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편협하게 경직되어 있는 예술의 정의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상 매체가 갖는 놀라운 힘인데요. 앞서도 보신 것처럼 그 멜리에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상 매체와 특히 뭐 영화와 그리고 마술이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가지잖아요. 영화 역시도 어떻게 보면 편협한 예술계에서는 지나치게 환영성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마치 그 순수 예술보다는 떨어지는 무엇인 것처럼 약간 배격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내에서의 어떤 자구책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시도가 한 1960년대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고다르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시도가 뭐였냐면 자기 반영적인 영화라는 겁니다. 이 셀프 리플렉시브 시네마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화의 환영성 자체를 그대로 영화 자체에서 노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영화 화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것을 찍고 있는 카메라와 촬영 현장 스태프들을 영화 속에서 노출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익숙해져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종종 이런 기법이 사용되고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런 자기 반영적인 영화의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영화 매체가 가진 어떤 환영성을 그 자체로 보여주고 영화의 바깥이라는 것을 한번 관객들에게 보여주자라는 그런 그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영화 매체라는 것이 가진 본질적인 그 속성상 영상 매체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영상 결과물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 바깥을 보여주는 그 행위조차도 영상 안에서 결과로서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그런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시도가 사실은 이제는 좀 무의미해졌는데 반면 그런 영상 매체가 과거에 시도했던 어떤 자기 반영성의 시도는 오늘날 무대라는 공간에 끌어져 나왔을 때 정말 새로운 단계로 점프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정영두 작가님이 미술계 쪽에서나 아니면 또 이은결 씨와 협업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작업들이야말로 다원 예술을 통해서 영상 매체가 어떻게 새롭게 자기 반영성을 보여주고 매체의 속성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라는 아주 굉장히 경이로운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 미술계나 뭐 공연계나 이런 곳에서 많은 영화 감독들이 계속 호명되고 그들이 또 이렇게 무대로 자꾸 진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과거의 영화에서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흥미로운 것은 그 정영두 작가님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은결 씨가 그 마술사로서 미술계 혹은 예술계, 공연계 뭐라고 하든 간에요. 그곳에 진입한 거의 최초의 마술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멜리에스와의 접점을 통해서 영상 매체를 통한 자신의 어떤 그 마술의 경지를 무대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려는 이런 시도들은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이승효 예술감독님이 그 이은결 씨의 작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저의 설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듯이 그 처음 오프닝에서 보셨던 그런 작업에서 느끼셨던 바로 그것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완결은 아니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은결 씨의 지금 이런 시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그 가능성이랄까요? 그것은 정말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신을 내놓고 열어놓고 더 많이 발전을 해 나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완전 좀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영상 매체와 마술의 결합을 통한 이 다원 예술의 새로운 지평, 이것은 뭐 많은 예술들이 시도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자 했던 뭐 현실과 환상의 경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유, 뭐 담론과 뭐 기법 간의 어떤 간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계를 오히려 굉장히 부각을 시켜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질문도 좀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 번에 정리를 확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작품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근데 이제 처음 이거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 다원 예술이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영화 감독이 공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나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페스티벌 봄은 다원예술 축제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원이에요. 다원. 영어로 하면은 인터디스플리너리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페스티벌에 보면은 그냥 DAWN이라고 이제 다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원예술이라는 거는 어떤 장르가 이제 섞여 있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믹스된 거 아니면 뭐 융복합이나 이런 것들을 섞여 있는 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뭐 예술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그 안에서 이은결 씨 같은 그런 일루셔니스트의 작품들도 다원예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뭐 영화 감독이 공연을 만들기도 하고 정혜도 작가님처럼 또 퍼포먼스 작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어떤 기존의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뭐 아까 강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아방가르드적인 작품 혹은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다원이라는 말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커팅 엣지하고 한국의 컨템포러리 아트가 이제 모여 있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 감독 분들이 지금 이제 공연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또뭐 미술 쪽에 계시는 분들도 영화를 찍으시기도 하고 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공연으로 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지금은 경계를 넘어서고 장르를 넘어서는 그런 작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 반영성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강인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혹시 보충하실 거 있으시면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그 영상과 영상 영화와 뭐 공연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는데 또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 조금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한번 보충을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그 페스티벌 봄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연 페스티벌이 최근에 그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예술극장 개방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그때 그 무대에 올려진 작품 중에서 가장 그 화제가 되었던 작품 몇 가지도 역시 영화 감독들의 무대 작업이었습니다. 그 짜이밍량이라든지 아피차풍 유려세타품 같은 그런 영화 감독들의 최초의 무대 작업이 이번 그 페스티벌 봄과 비슷한 성격의 그런 그 예술극장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기존에 그 연극만 하던 분들이 아닌
영화 감독, 영상과 무대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자꾸 호출되는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예술극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라는 어떤 특수성을 띠고서 뭔가 아티스트를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라는 지형의 특수성상 뭔가 영화 감독이 공통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기 쉬운 그런 문화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 외에도 모자이민 양이나 아피차폰 같은 사람들이 이 무대 작업으로 소환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시간과 공간을 결국은 다루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영화도 역시 이 시공간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고 무대는 그 조작을 훨씬 더 노출된 상태에서 그대로 관객과 동일한 시공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따라서 이런 무대의 시공간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 영상이라는 굉장히 편집된 그런 시공간에 익숙한 사람들을 무대 작업에 불러왔을 때 굉장히 그들에겐 낯선 새로운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대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변함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영상 감독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시공간의 어떤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영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영화 감독들이 호명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아피처퐁이 했었던 공연 열병의 방이라는 공연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공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 미술, 현대 공연 이런 많은 공연, 미술 공연, 예술계 전반에서 너무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만 하느라고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매혹당함 뭔가 마법에 걸리고 싶은 관객의 어떤 욕망을 너무 많이 무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피차퐁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영화 자체도 굉장히 어떤 정글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화의 본성도 사실은 마법 같은 이야기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가운데 굳이 이제 아피차포 같은 특수한 사례긴 합니다만 마법에 걸린다라는 것의 힘을 사실 이번에 무대를 보면서 새롭게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 얘기로 돌아가자면 마술의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새롭게 다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술이 가진 굉장히 어떤 감춰진 테크닉을 무대에서 그 메커니즘을 노출시키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어떤 관객을 하여금 마법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장기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기법을 제 노하우를 잘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마술사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모두를 다 흥미롭게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기승전 마술 이렇게 얘기가 결론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승전 마술이 되네요. 예, 왜냐면 부제도 마술도 예술이 되나요? 라는 부제를 붙였기 때문에 일단 주제 자체는 마술이라는 거를 테마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좀 마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마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마술을 어떤 예술로 인식이 되지 않았었고 특히 국내에서는 그리고 어떤 마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화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제는 전혀 장르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 아트마켓에서도 연극, 무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기는 한데 앞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경계를 넘나드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객석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워낙 바쁘신 분이시고 모시기 힘든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항상 이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분이 중요한데 네, 편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스타트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결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렇게 좀뭐 예술이나 이런 쪽에 큰 배경은 없는데 보니까 이제 마술과 다른 장르와의 어떤 복합 그리고 융합 이런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술 쪽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작고 이은결 씨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슈퍼스타시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제2의 이은결 씨, 제3의 이은결 씨들이 계속 나와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런 장르 간의 융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의 가능성들, 마술과 다른 장르 간의 그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점이 좀 해결이 되면 좀 활발하게 이런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마술 저 역시 이제 이런 기존에 있었던 제가 스타트했던 지점부터 마술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이 있었거든요. 그 형식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나친 환영주의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로베르토 우댕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신비주의인데 이 신비주의라는 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예술은 그걸 철저하게 배제한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마술사의 그 유니크함을 위한 거거든요. 특별함을 위한 거거든요. 그거에 맛을 보고 나면 놓지 힘든 거죠. 마약 같아서.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전부터 끊임없이 그 신비주의를 놓지 않았던 흐름이 있었고요. 제가 공부했던, 제가 판단하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많은 그 마사들하고 세계 1流급 탑 멘션들하고도 얘기해도 사실 그 통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 환영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놀라움을 줄 것이냐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느꼈던 거는 아까 그 두 흐름,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반신비주의가 있는데 그 반신비주의의 첫 걸음에 제가 봤을 땐 멜리에스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후딘이라는 마술사가 반신비주의를 크게 이끌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히스토리조차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저 역시 처음 배울 때부터 이 두 개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마사들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이 미스디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디렉션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이유도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허구성에 대한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마술이라는 걸 차용하고 있는 건데 미스디렉션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그 주의나 이 집중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픽션을 통해서 신비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유리 겔라죠. 유리 겔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신비주의를 끌고 가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 흐름이 결국에는 마술이 예술로서의 창작으로서의 흐름을 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는 페넨텔라라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신비주의를 표출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첫 번째로 마사들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먼저 가져간 후에 이후에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두 번째. 물론 그게 더 중요하지만 그걸 벗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현 작가님이나 강인 선생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은결 씨와 뭐 예를 들어서 예술 화가를 지향하는 연예인 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지점은 일단 이은결 씨는 자기 장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 못하고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첫 조그만 소극장 끌려가지고 테스트 관객을 앉아놓고 했다는 공연은 사실은 6시에 관객 테스트 관객이 한 10명이 오셨는데 저희가 준비 안 돼서 2시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하고 저희 마저 준비해가지고 그분도 앉아놓고 공연을 했는데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분들이 박수를 굉장히 많이 치셨어요. 저희 어떻게 보면은 첫 어떤 테스트의 시도를 목격을 하신 거죠. 이은결 씨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만약에 이게 마술 공연이었으면 캔 날라오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병 던지고 왜 시작 안 하냐. 근데 미술 작품으로서의 시도다 보니까 관객들이 엄청나게 참아주시고 그걸 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했던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제안보다도 이은결 씨가 저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느꼈던 점은 그 관객들로부터 느꼈던 뭔가 나의 마술로서 느끼지 않았던 그런 목마름 같은 거 다른 관객이 채워줄 수 있구나를 아마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결 씨가 가지고 있는 계속 배우려는 태도, 제 미술대학교에 대학원 수업에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잘 문맥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왜냐하면 거기에 수업은 계속 받는 사람이고 갑자기 누구 들어오면은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와서 계속 그것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사실은 훌륭한 예술가 아니면은 훌륭한 마술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장르의 한계점에 대해서 넘어서려는 태도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것은 제가 예술을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열정적으로 생각했던 점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선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방혜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다원 예술을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다양한 융복합도 있고 새로운 시도 아방가르드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다원 이제 사실 되게 진부한 질문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런 새로운 시도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도에 어떤 작가들이나 다른 장르의 사람들과의 새로운 시도라는 것 외에 다른 요소들이 또 있는지. 다원 예술이요? 네네. 일단 아까 다원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융복합도 있고 새로운 시도도 있고 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원 예술이라는 용어 때문에 융복합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융복합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장르의 결합은 그 자체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핵심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어떤 장르의 과거에 속해 있던 예술가이든지 혹은 예술 아닌 곳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든지 뭔가 기존의 예술계에서는 후속되지 않는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다원 예술이라는 것이 아까 이승우 예술감독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지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원 예술이라는 게 현상적으로 생기면서 그러면 내가 기존의 현대 미술계에서 좀 지원받지 못했던 작가가 있다. 아니면 공연계에서 연극으로 이해받기 힘든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단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다원 예술이라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다원 예술 자체는 정의가 될 수도 없고 정의가 되는 순간에 오히려 다원 예술의 힘은 사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사를 정립해 온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끊임없이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당대의 예술에 대한 정의가 계속 변형될지라도 어쨌든 당대 핵심적인 정의는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무언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원예술은 하나의 특정 장르라기보다는 어떤 것도 시도가 가능한 플랫폼이어서 사실 다원예술 안에서 펼쳐지는 작품들을 다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운 것들도 많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출발점을 떼고 뭐 자유롭게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는 너무 훌륭한 어떤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원예술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금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원예술을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정의를 하려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도들이 모여서 귀납적으로 다원예술이라는 게 정의가 돼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은결처럼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는 플랫폼들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뭐 이게 왜 다원예술이냐, 왜 예술이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돼서 뭐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네, 마무리 인사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현 작가님부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재밌는 시도들이 계속 한 발 한 발 나가는 은결씨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작업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항상 그것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그 이은결 씨 띄워주기처럼 그냥 가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정영규 작가님이 너무 스스로를 계속 그 감추시고 낮추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흠모하는 작가님인 정영규 작가님과 또 앞으로 무궁무진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이은결 작가님과 함께 이 자리에 얘기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작가님 만나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배웠던 그 감정이 사실은 지금은 되게 양분이 돼서 점점 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키워나가야 될 저의 여러 가지들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키워갈 생각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더 가져가려면 많은 마술사들이 이런 활동을 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론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되려면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 같아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이 과연 예술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만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